수소에너지는 어디에 사용되는가, 그리고 그 이후에 수소에너지의 현황하고 미래에 대해서 발표할 이 동영상이라고 합니다. 자, 먼저 일단 수소에너지를 이용한 것 중에서 첫 번째 거를 제가 조사한 거는 유기성 폐기물을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일단 수소에너지를 이용해서 하이드로가스라는 물질을 발생할 수 있고요. 이를 버너 시스템과 함께 이용되면 완전히 무공허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기물 처리 기술에서 말이죠. 그리고 여기서 2500도씨 이상의 고열을 봉출한 다음에 불꽃 파열 현상이 수소의 특성에서 없기 때문에 화재 발생의 우려가 거의 없다고 보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하이드로가스라는 것이 특유의 고열 특성이 있고 또한 어떤 에너지보다도 탁월한 발열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또 다른 장점이 있고요. 경제성 면에서는 기존 수화물의 LNG 번호 사용량의 겨우 3분의 1의 비용으로 운전이 가능한 것입니다. 자, 이제 그리고 메인으로 설명할 게 이제 수소를 사용할 엔진, 곧 수소 엔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수소 엔진이라는 거는 원래 기존에 있던 내연 기관에다가 단순히 연료로 수소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수소의 넓은 가열한 게 곧 그냥 수소에 있다가 이거를 공기와 함께 섞으면 거기다 이제 불을 지폈나요? 그러면 이제 좀 더 높은 온도까지 연소 가능하다 그렇게 되는데요. 그다음에 그럼 그거 특성을 이용해서 소위각의 연소가 가능하고 높은 효율을 가지며 그리고 주변 기후 환경에 관계없이 항상 기체 상태로 있을 수 있어가지고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적 동력 시스템이 되어 있는 엔진 형식이고 또한 제어 방식, 운전 방식 등 많은 기술들이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현재 수소 엔진에 대해서 계속 설명해드리자면 여기 이제 기술적 측면인데요. 외부 혼합기하고 내부 혼합기의 형성 방식이 있습니다. 우선 외부 혼합기의 형성 방식은 에어석션 펌프라는 것에서 수소를 분사한 다음에 실린더 내부로 혼합기를 보내는 방식이고요. 이는 저압 분사로도 혼합기 형성에 문제가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수소의 낮은 밀도로의 혼합기 전체 밀도의 30%를 수소 차지한다는 특징이 있고요. 하지만 문제점으로는 가솔린 엔진에 비해 가지고 낮은 출력이 있고 그리고 흡기 밸브가 열리는 동안에 혼합기가 실린더 내부에 남아있는 고온에너지 가스분은 실린더 내부의 열점에 의해서 점화되는 역화와 조기 점화될 현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내부 혼합기 형성 방식에 대해서는 이는 내부 혼합기는 단순히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내부 혼합기에 있는 그런 단점을 약간 보완한 건데요. 흡기를 완전히 닫힌 다음에 수소는 실린더 내부로 직접 분사해가지고 흡입된 공기와 혼합.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문제점인 역화 조기 점화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온 공기 연료비로 운전 시 직접 분사된 가솔린 엔진보다 높은 출력을 가집니다. 여기 보시면 또 하이드로젠 발브라는 게 있고 여기 이제 어떤 그 피스톤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수소를 분사해서 여기 피스톤에 넣은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피스톤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이십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말씀드린 건데 수소의 미래에 대해서 발표드릴 텐데요. 일단 미래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현재에 대해서 발표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소 현재는 이제 수소 경제라는 말로 압축시킬 수 있는데요. 수소 경제라는 것을 두 가지 의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거는 단기적 목표로서 현재는 수소 에너지를 완전히 신재생 에너지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사실 현재 만드는 수소 에너지 대부분 약 90% 이상은 화석연료라는 그런 역사적인 원본이 있습니다. 역사적입니다. 화석연료와 여튼 신재생 에너지 약간을 사용해가지고 수소를 생산 그리고 이로 인해가지고 생산된 수소 에너지를 사용하는 게 현재 목표입니다. 하지만 장기적 목표는 이제 이 화석연료가 없이 그냥 혼자 태양 에너지 등의 순수한 신재생 에너지만으로도 수소를 생산해서 이용하는 고효율 무탄소 경제 사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현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석연료를 어떻게 수소 에너지를 획득하는 방법, 이거는 이제 나중에 학생이 알겠던 것처럼 같이 나중에 학생이 발표드렸던 것 같이 맨 처음엔 천연가스로 수증기를 이용해서 700에서 925도 높인 다음에 여기 보면 제작 공정 안에 있는 내화학 벽돌이라는 것을 1400도까지 가열합니다. 그럼 이제 천연가스의 특징상 이게 800도까지 순수히 내려가면서 수소를 분해되고요. 여기서 특별히 제조 과정에서 수소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는 전혀 방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결과로 수소 생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경우는 이제 석탄을 이용해서 하는 게 있는데요. 일단 석탄의 경우에는 대기압에서 분말 석탄을 완전히 급격히 불안전 연소시킨 다음에 원료가스가 생산되면 저희가 물을 살포합니다. 만약에 물을 살포하면 증기에서 해분갑을 입증하는 넬이 제거가 되고요. 압축과 정제과정을 거쳐가지고 순도 97.5% 이상의 수소 생산이 됩니다. 근데 여기
여기서는 정시가 상당히 많이 들고 또한 다량의 재, 여기서 생겨난 재를 좀 처리한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자, 이제 이거는 이제 현재 수술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미국하고 일본, EU, 캐나다 등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소 에너지에 관련해서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요즘 특별히 살펴보자면 일본의 경우에는 이제 일본의 경제 산업성을 주도로 웨네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프로그램에 대한 특징은 그런 재생에너지로부터 수소 제조, 아까 저희 말씀드렸던 그 장기적인 그 수소 경제 목표랑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재생에너지원으로부터 수소를 제조한 다음에 수송, 저장 및 이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소 경제가 완전히 그 인프라가 확립되기 위해서 전체 수소 스테이션, 여기서 말하는 그 수소 스테이션이라는 거는 보통 그 요즘 생산하고 있는 그 수소 자동차 같은 것에 수소를 주입하는 그런 주유소랄까요? 그런 거와 같은 기구를 말합니다. 그 수소 스테이션 전반에 이르는 개발을 연구 중입니다. 또한 최근에 이를 또 바탕으로 해가지고 보급별 정리, 여기는 밀레니엄 프로젝트라는 건 이제 계속해서 이를 매우 오래 쓰기 위해서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또 이제 실증화 산업한 다음에 이제 조기 시장 진입. 예를 들어서 구체적 목표는 2020년까지 연료전지 자동차를 500만 대 이상 생산하는 그런 예정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또 다른 예로서 이제 이윤에서 제일 적극적인 국가로 이 수소에너지 생산에 제일 적극적인 국가로 평가되는 독일인데요. 독일의 예를 들어보면 독일 여기 EHRP 여기 그 약자가 있죠. 1998년 이래 진행됐으면서 이건 수소자동차 보급을 위해 가지고 인프라 구축과 안전망 표준화 그리고 법규 개발 및 지원 등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거는 한국의 수소 에너지 전반에 대한 현재 목표인데요. 자, 아까는 일본에서 나타나는 것과 일본에서는 2020년까지 500만 대를 생산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2020년도인데 여기는 195만 대가 됐죠. 그만큼 한국의 수소에너지 현황은 일본 등 다른 국가에 비해서 좀 상당히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2040년대까지 이제 여기서 엄청 열린 1250만 대로 생산할 목표를 가지고 있는 만큼 한국은 이에 대해 가지고 많은 지원하고 이제 새로운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수소 제조를 관해서는 이제 총 수소용 중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25%, 원래 기존은 5%였는데 그걸 22%까지 증가시키겠다는 목표였고요. 이제 그걸 또한 이제 40년까지는 또 최대하기 위해서 이제 비중을 60%가 늘리고 그 이후에는 또 점점 늘려가겠죠. 수소 저장 공급에는 거나 아까 나중에 학생 발표했죠. 고압 압축 저장, 그 다음에 액화, 그 다음에 여기 표시 안 있는 탄소 나노튜브 등 신기술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다시 말씀드렸더니 고압 압축 저장이 제일 기초한 게고 이제 그 다음에 기술 개발을 첫 번째로서 액화전이고 그 다음에 이제 탄소 나노튜브 등 신기술 확보한 건데 이거는 이제 이 기술을 훨씬 더 상용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곧 여기는 이제 제도 및 정책이라고 있는데요. 여기 이렇게 공적 지원기관 장악 그리고 제도 정비라는 것을 통해서 이건 이제 수소 스테이션의 고착화. 그러니까 한국의 이제 수소 에너지가 완전히 하나의 이제 현실적인 에너지원으로서 완전히 뿌리박기 할 수 있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거는 이제 수소에너지 미래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건데요. 일단 수소에너지는 일단 기초 단계에 이렇게 있었고 이제 이거는 더 이제 미래에 이렇게 과거에서 이렇게 평가한 건데요. 일단 이제 제가 설명드릴 것은 이제 자연에너지 이용해가지고 화석연료가 아니라 자연에너지 이용해가지고 수소를 어떻게 생산할지 그 시스템을 이제 구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발표드릴 거고요. 저장 분야에서는 아까 말했던 그 고압 압축 연구에서 이걸 점점 늘려가지고 좀 더 많은 양의 수소를 저장하고 난 다음에 이제 자동차에다고 이제 저장을 할 수 있도록 그 실용화를 추진하고 있고 이렇게 수소 장면을 이제 늘리하고 있고 이제 이게서 이제 리니어 동력 시스템이 있는데 여기서 리니어 동력 시스템하는 거는 리니어 모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또 새로운 기술인데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일단 그 간략하게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현재 수소 제조를 위해서 연구 중인 방법들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여기 중에서 이제 생물학적 방법하고 수소나 수소 제조법, 그 다음에 열화학적 물 분해법하고 광촉매를 이용한 광화학적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또 나중에 학생이 약간 말씀드렸던 것인데, 이거는 좀 더 약간 발전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하기 약간 힘들었습니다. 자, 이제 생물학적 수소 제조 기술입니다. 이건 간단하게 이제 유기물에 대해서 하는데요. 일단 유기물에서 인바이트라고, 이제 인바이트란 말이 체외란 뜻이거든요. 이제 체외에서 이제 수소를 개발하거나 아니면 함유를 바르고 이제 거의 생산되는 과학성 세균에다가 메탄을 섞어서 수소를 한 다음에, 혹은 이제 녹조에 대해서는 물하고 이산탄소를 첨가해가지고 몇몇을 산소 나타나고, 여기 태양광 에너지를 주입하면 또 이제 광합성이 발효돼가지고 이제 수소가 되고, 마찬가지로 이제 체내에서 또 생산되는 수소를 가지고 이제 생산 기술의 최적화 및 대형화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수소의 전환 기술, 아까 나중에 학생이 알려줬던 것처럼 태양이 있습니다. 태양에서 태양 전지를 통해서 여기에 전기를 받은 다음에 전해질이 있죠. 여기다 이제 물을 첨가하면 여기서 생성되는 H2와 O2가 있을 텐데, O2는 여기 이제 또 다른 뭐 풍력 시스템 같은 또 다른 에너지원이 사용되고, 저희가 필요한 수소 에너지만 이렇게 따로 추출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화학적 물분해 제조법인데요. 여기 이제 마찬가지로 태양을 이렇게 태양열을 한 곳에 진압시켜가지고 그 힘으로 이 전체 시스템을 가동시키는 건데요. 이 전체 여기 이게 확실히 하지만 재생선 잘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이거는 근데 산화환원 반응이 이용한 전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리니어 동력 시스템이라는 건데요. 이건 이렇게 그냥 줄로 생겨 있는 단순한 동력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이거를 현재 비교하고 있는 거는 저희 모터인데요. 이게 현재 돌아가는 모터 아시죠? 그 모터랑 지금 비교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현재 그 기구 안에 들어가지고 완전히 본인이 알아서 도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한 수소를 이용한 점에서 마찰력 같은 게 거의 많이 줄어든다는 그런 특징으로 좀 제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예전 거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유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질문 혹시 있으십니까?